3연패인데 여기서 더 연패 길어지면 떨어지는 거 한순간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3번 지고 나니까 금방 또 지금 벌어나는 게 깎아먹고 있고, 그 유강남 선수를 대타로 쓰는 게 맞나라는 뭐 생각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이게 결국 결과가 안 좋아서 그런 거지 기용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손성빈 선수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은 진짜 없구나라고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최원태 선수가 왜 저랬을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화가 나고 이런 거보단 진짜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많이 억울했나? 활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야구피입니다. 3월 29일 삼성전이고요. 3대9로 지면서 3연패에 빠졌고 승패 마진이 플러스 7까지 좀 내려왔는데, 일단 3연패라는 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위기감이 조금 생기죠. 그러니까 올 시즌 좋은 게 이제 연패가 거의 없다는 거였는데 3연패까지 내려온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고 무엇보다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잔루와 병살과 실책이라는 이 롯데 자이언츠의 고질병이 오늘 경기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좀 익숙한,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았던 그 익숙한 맛을 오늘 좀 많이 느낀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소위 말하는 바비타, 소위 좀 운이 없는 타구들로 시점을 하는 과정들도 우리 팀이 좀 안 좋을 때 나오는 어떤 특성 중에 한 개였는데, 그런 좀 안 좋은 기억들이 나는 오늘 경기 내용이었고, 종합적으로 말을 하면은 소위 말하는 그 지점이 조금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길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4월 초쯤에 제가 그 한창 안 좋을 때 그 마이너스 5로 내려가는 시점에서 여기서 더 내려가면은 못 쫓아간다고 진짜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아래쪽에 있을 때 완전히 복구할 수 없는 것까지 내려가는 위기는 우리가 막아내고 이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그 상위권에 붙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마지노선 같은 것이 지금의 위치인데, 여기서 더 지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끊기가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뭐 질 수 있습니다. 뭐 시즌이 싫어도 하면 3연패도 하고 하는 건데, 이게 더 길어지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조금 걱정과 위기감이 드는 오늘 경기였던 것 같고요.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화요일도 그렇고 수요일은 비가 와서 이제 안 했지만 유독 좀 빗맞은 안타도 많았고 좀 운이 따르지 않는 느낌이 여러 가지로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맞은 거는 그렇지만은 또 많은 찬스를 깔았는데 결국 잔루로 남기면서 야구가 좀 잘 안 풀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력이 떨어진 게 일단 많이 도드라진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혈투 6연전을 치르고 나서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엄청 내려오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투수력 불펜들이 지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우리 혼자서 포스트 시즌 치르고 나서 뭔가 방전이 된 느낌이라 가지고 이게 참 걱정이 되는데, 일단 내일 사직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조금 이제 반등의 계기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3연패인데 여기서 더 연패 길어지면 떨어지는 거 한순간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4위하고 4위 KT하고 2경기까지 지금 따라잡혔고, 또 5위, 6위 SC 삼성하고 2.5게임 차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3번 지고 나니까 금방 또 지금 벌어나는 게 깎아먹고 있고, 아차 하면은 바로 지금 8위까지도 사실 많이 멀진 않거든요. 4.5게임 차니까. 그래서 오늘 사직으로 돌아가는데, 돌아오고 내일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그런 위기감도 조금 더 다지고, 또 우리가 잘해왔는데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걸 좀 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일단은 좀 얘기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오늘 승부처는 그 5회 말에 넉점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5회 초에 벤치 클리어링이 있었고, 그러고 이게 좀 4회까지 박세웅 선수가 엄청나게 잘 던지다가 뭐 벤치 클리어링 때문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상황이 좀 묘하게 흘러갔어요. 그렇게 되면서 5회 말에 좀 빗맞은 안타가 많이 나오면서 넉점을 주게 되는데, 그러고 6회 초에 바로 못 따라간 게 굉장히 페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6회 초에 5회 말에 넉점 주고 2대4에서 6회 초가 됐고, 무사 1, 2루의 찬스를 잡았어요. 전민재 안타, 나승엽 보이넷으로. 그리고 손호영의 번트로 2-4, 2-3루를 깔아놓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삼성은 자완 투수 강속구 투수인 배찬승 선수가 올라오고, 이제 롯데는 그 전 타석에 홈런이 있던 손성민 선수를 빼고 대타로 유관훈 선수를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점만 따라가자는 계산이었을 거고, 벤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오늘 손성민 선수가 홈런이 있긴 했지만 뭐 올 시즌 전체 성적도 그렇고 전반적인 타격 능력 자체에서 유강남 선수 쪽이 훨씬 더 확률이 높은 건 맞죠, 객관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플라이를 한 개 때려주면은 한 점 차로 따라가니까 우리의 지금 방망이의 힘, 그리고 삼성 불펜이 엄청 단단하진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충분히 이제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유관남 선수가 안타를 때리면 더 좋고, 근데 유관남 선수가 결론적으로는 2구에 3루수 파이플라이로 물러나면서 성공을 하지 못했고, 이어지는 1번 타자 장두성 선수도 해결을 못해주면서 장두성 선수도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좀 아쉽게 됐고, 사실은 이건 유강남 장두성 선수가 못한 것도 있는데 배찬승 선수가 잘 던졌다에 좀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배찬승 선수가 정말 빠른 공을 던진 투수고, 그 강민호 선수의 리드가 굉장히 빛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 좋은 빠른 공만 7개를 던져서 유강남 장두성 선수를 잡아냈어요. 그래서 유관남 선수 때는 이렇게 몸쪽에 빠른 볼 2개를 던졌고, 장두성 선수 때는 직구를 바깥쪽으로 승부를 해가지고 잡아내는 모습이었는데, 뭐 배찬 선수의 공도 좋았고 강민호 선수의 볼 배합도 노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힘 대 힘으로 붙었는데 그냥 진 거예요. 그리고 그 유강남 선수를 대타로 쓰는 게 맞나라는 뭐 생각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요거는 조금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직전 타석에서 손성민 선수가 홈런을 때렸고, 유관남 선수가 제 컨디션이 아니고 타박상으로 인해 가지고 쇄골 쪽에 있어가지고 컨디션이 제 컨디션이 아닌 것도 뭐 있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대타 기용을 사실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3포수를 좀 올려놓은 게 1할 때 쓰려고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성민 선수가 비록 이제 홈런이 한 게 있긴 하지만 앞타석엔 3구 3진을 당했고, 전반적으로 에버리지 면에서는 훨씬 더 떨어지는 게 지금 사실이기 때문에 유관남 선수를 내가지고 어떤 인플레이 상황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결국 결과가 안 좋아서 그런 거지 기용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다만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거는, 이게 ben치에서 특히 감독님이 손성빈 선수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은 진짜 없구나라고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물론 김태형 감독의 스타일이 그날 타석 그날 경기의 어떤 결과보다는 시즌 전체적인 좀 결과물을 보고 평균치를 보고 그 대타 기용이나 이런 걸 하는 걸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올 시즌 보면은. 근데 그래도 기선 타석에 홈런을 때려난 선수를 바로 대타로 바꾼다? 이거는 손성빈 선수에 대한 신뢰는 진짜 없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웠다. 여기서 한 점만 냈으면은 충분히 따라갔을 텐데, 뭐 배찬승 선수의 공이 워낙에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다음은 이제 좀 시간 순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1회 레이에스 선수의 홈런으로 출발을 해가 기분 좋게 선취득점을 하고요. 그리고 박세용 선수가 4회까지는 거의 천하 무정보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무난하게 좀 이기는 흐름으로 간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조금의 불안한 게 쌓이고 있었던 게, 일단 2회 초에 좋은 찬스가 있었거든요. 2회 초에 무사 1, 2루에 좋은 찬스가 있었고, 전민재 보이넷, 나승엽 보이넷으로 무사 1, 2루를 깔아놨었는데, 여기서 사실은 추가점을 못 낸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손호영의 3구 3진, 손성빈의 3구 3진으로 물러나면서 찬스가 좀 무산이 됐고, 장조정 선수가 보이넷을 얻었습니다만은 고승민 선수가 3구 중견수 플라이아웃 물러나면서 최원태 선수가 선발이었는데 최원태 선수를 빠르게 내릴 수 있는 찬스를 여기서 살리지를 못한 게 1차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회에 손성민 선수가 올 시즌 첫 홈런 때려내면서 도망간 점수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4회까지는 승리 공식에 굉장히 적합한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취득점, 박세웅 선발 투수의 호투, 그리고 4회에 나온 도망가는 점수까지. 물론 2회 상대의 어떤 허점 보이넷을 노려가지고 도망에도 못 간 게 아쉽긴 하지만 4회까지는 경기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괜찮았거든요. 근데 5회에 이 벤치 클리어링이 나오면서 좀 많은 것들이 흐트러지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일단 벤치 클리어링 상황을 제가 길게 얘기는 안 할 건데, 약간 이게 없었다면 오늘 경기의 흐름이 좀 달라졌을까. 그다음 박세웅 선수가 5회에 난타를 당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생기는 것 같고, 이제 전준우 선수가 2주 전에 사직에서 또 최원태 선수한테 맞았고 오늘도 맞으면서 약간 두 번째다라는 손짓과 말을 하면서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을 했는데, 일단은 사진에도 보이지만 강민호 선수가 워낙에 뭐 절친한 사이다 보니까 잘 케어를 했죠. 잘 케어를 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최원태 선수가 이제 잘 마무리가 되고 전준우 선수가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2차 벤치 클리어링이 나오게 되고, 이때 이제 김민성 선수가 정말 빠르게 나와가지고 또 든든하게 또 우리 팀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조금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최원태 선수가 왜 저랬을까?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고의로 맞춘 건 아닌 건 알겠는데, 어찌된 건 본인이 맞췄는데 이게 어찌된 잘 마무리를 하고 지금 상황이 정리되고 있는데 1루로 가고 있는 전준우 선수한테 약간 나는 고의가 아니다 이런 느낌의 구시렁구시렁 이제 말을 하면서 전준우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어이가 없으면서 조금 2차 클리어링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화가 나고 이런 거보단 이제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많이 억울했나? 근데 다행히 이제 2차 클리어링 뒤에도 뭐 강민호 선수, 구자욱 선수가 굉장히 역할을 잘해주면서 삼성 주장인 구자욱 선수가 그 전준우 선수를 잘 또 안아주면서 잘 좀 그 케어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강민호 선수가 외교관이죠. 안 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중간에 잘 말리고, 또 좀 보기 좋았던 것이 최원태 선수를 사과를 시키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강민호 선수가. 그래서 뭐 어찌됐건 잘 당사자끼리 이렇게 또 사과를 하고 또 받아주고 이렇게 좀 잘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그냥 최원태 선수가 왜 이랬을까라는 좀 의문이 드는 거 정도의, 최원태 저놈 저거 이런 느낌보다는 대체 왜 저랬을까? 근데 그래도 어찌됐건 잘 이제 사과도 먼저 하고 마무리를 지어서 뭐 무마가 됐다는데, 너무 몸에 맞는 볼을 시즌 내내 좀 많은 느낌이긴 해요, 롯데 자체가. 그래서 이제 좀 그만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벤치 클리어링 이후에 5회 말이 나오고 좀 묘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4점을 실점을 하게 되는데, 2대0에서 박세용 선수가 출발을 했고, 그 5회 시작할 때는 투구수가 65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시던 모든 분들이 무난하게 5회를 채우고, 아, 오늘 경기가 이제 승리 공식으로 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선두타자 8번 김용우 선수를 4구 2루수 땅볼로 잘 잡아내고 나서 이 박순규 선수 타구부터 약간씩 운이 안 따르기 시작을 해요. 이 박순규 선수가 그 바운드가 큰 3루 땅볼을 때렸는데, 이게 때려가지고 홈 앞에 딱 때리고 이제 바운드가 크게 넘어가는 것이 사진처럼 3루수 키를 살짝 넘어가면서 이게 2루타가 되면서 약간의 운이 없는 게 시작이 됐고, 김지찬 선수를 3루 2루 땅볼로 유도를 했는데, 고승민 선수가 또 전매 특허 그 2루 쪽으로 다이빙 하거나 이제 역동작 백핸드로 해가지고 잘 잡아줬죠. 그래서 오늘은 또 다이빙 해가지고 잘 잡아줬는데 투아웃 3루가 됐어요. 투아웃을 잡았으니까 무난하게 끝내겠지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박수영 선수가 뭐 직구 구위가 떨어진 것도 공도 구위가 좋았거든요. 제구가 날린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2사 후에 뭔가 홀린 것처럼 얻어맞기 시작을 하더니, 일단 김성윤 선수의 퍼올린 빗맞은 타구가 이 불안함의 시작이죠. 이 삼각지대에 떨어지면서 좌익수 전준우, 그 다음에 유격수 전민재, 뒤에 이제 중견수 장도혁 선수, 이 좌익수 앞에 떨어지면서 적시타가 되고 2대1로 한 점을 주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구자욱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게 또 잘 맞은 타구가 또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자욱 선수도 일단 김성윤 선수가 3구째 도를 해가 2루에 가고요. 그리고 구자욱 선수가 몸쪽에 깊은 공을 잡아당겨가지고 2루수 키를 살짝 넘긴 적시타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몸에 많이 붙은 공인데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안타를 만들어냈고, 이게 뭐 운이라면 운이고, 사실 또 구자욱 선수의 손목 힘과 기술적인 배팅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잘 맞은 소위 배럴 타구가 아닌 거를 연속해서 허용을 하면서 2대2 동점이 되고, 그리고 4번 디아즈 선수한테 보내주고, 아쉬운 게 강민호 선수와의 승부에서 이 타점을 내준 게 좀 아쉽죠. 그러니까 본인 내주고 나서 2사 1, 2루에서 투수 코치가 마운드 방문을 했는데, 강민호 선수한테 6구째 한가운데 직구를 넣다가 이게 이제 통타를 당해가지고 오른쪽 2타점 2루타를 허용하면서 2대4로 경기가 역전이 돼요. 근데 이제 투수를 바꾸기에도 조금 쉽지 않았던 게, 일단 박세영 선수가 투구수가 워낙에 적기도 했고 구위에 문제가 있거나 제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디아즈 선수한테 보내주고 투수를 내린다? 이거는 사실은 뭐 쉬운 결정은 절대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내린 것 자체는 뭐 이상하다고 말은 할 수가 없지만, 강민호 선수한테 직구를 들어가다가 맞은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죠. 근데 이것도 결국 결과론인 게, 강민호 선수가 워낙에 뭐 경험이 많은 선수고 하니까 마지막 승부구를 풀카운트에서 변화구냐 직구냐를 생각했을 때 빠른 볼을 집어넣는 게 더 맞는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강민호 선수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요. 근데 이 직구가 너무 한복판에 들어가면서 역시나 노련한 강민호 선수가 놓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운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5회 말에 맞은 4개 안타 중에서 좀 제대로 맞은 거는 강민호 선수한테 맞은 2타점 2루타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좀 빗맞은 안타들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운도 경기의 일부긴 하지만 한 개만 조금 그 빗맞은 타구들이 잡혔다면은 오늘 경기가 뒤집어지고 그렇지 안 됐을 텐데,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운이 따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5회 말의 내용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6회 초에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넉점 주고 2점 차에서 바로 따라갈 찬스가 나왔는데, 여기서 결과가 못 나오면서 좀 못 따라간 게 기시게 된 계기 같고, 배찬승 선수는 참 공이 좋네요. 제가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데 구속도 좋은데 구속 이상으로 공에 힘이 좀 있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좋은 투수를, 또 우리가 젊은 투수를 발굴하게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팀이지만 또 우리나라의 또 국가대표 선수로도 뛸 수 있는 선수니까, 배찬승 선수가 심지어 2006년생의 고졸 신인 선수인데 154, 5 이렇게 던지는 아주 좋은 자완 투수가 또 리그에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평균 자책은 조금 4.76이지만 뭐 중간
투수니까요. 일단 삼진이 이닝당 1개 이상 잡아내고 있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보이넷이 조금 많고 WRC가 좀 높긴 하지만 20살의 자완 투수가 이 정도의 실적을 낸다? 굉장히 훌륭한 성적을 내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고 이제 6회 말이 나오는데 6회 말에 좀 아쉬운 게 경기가 뒤집어졌어요. 2대4로 뒤집어졌고 박세웅 선수의 승리 투수 요건도 날라갔습니다. 그러면 굳이 박세웅 선수가 6회 말에도 나올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왜 그러냐면 6회 말에 등판하는 시점에서 이미 투구수가 적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투구수 106개였는데 6회 말에 올라오는 시점에서 이미 투구수가 95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투구수가 100개에 가까워졌고 박세웅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더 얻을 게 없었기 때문에 95구부터 올라오는 6회 말에 굳이 나올 필요가 있었나? 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하고, 그리고 어제 경기가 우천 취소가 됐기 때문에 불펜 운영이 엄청 무리가 있는 상황도 또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29일이고 28일이고 그리고 27일에도 투수를 많이 쓴 것도 아니었고 3명 썼고 그 다음에 26일에 또 휴식일이었으니까 불펜에 여유가 조금 있었거든요. 굳이 무리해가지고 박세웅 선수를 6회 말에 나오게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였는데 물론 벤치에서 잘 판단을 했겠지만 이 부분이 약간 조금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6회 말에 박세웅 선수가 잘 막아줬으면 좋은 선택이 됐겠지만은 결국은 여기서 박세웅 선수가 선두 타자인 이지현 5구 보이넷 그 다음에 8번 김영웅 투수 땅볼인데 또 박세웅 선수가 이것을 땅볼을 던지지를 못하면서 실책이 됐고 무사 1, 2루가 됐고 박승규 선수가 실패를 하면서 아주 드문 장면이 나왔습니다. 3번트까지 잘 안 가는데 어찌됐건 3번트를 실패를 또 해주면서 1사 1, 2루를 해놓고 투수가 정은 선수가 올라왔는데 김지찬, 김성윤, 구자욱, 디아즈까지 자타자 4명을 막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정은수 선수가 올 시즌 내내 너무나 잘해주고 있다가 오늘은 좀 호되게 당했습니다. 호되게 당해가지고 이 정은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김영웅, 김지찬한테 안타를 맞으면서 한 점 주고 김성윤한테 안타 맞으면서 한 점 주고 구자욱한테 안타 맞으면서 또 한 점 주고 그래서 김지찬, 김성윤, 구자욱 선수한테 3안타를 내리맞으면서 점수를 3점을 다 까먹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늘 경기가 와르륵 넘어가는 계기가 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정은수 선수를 탓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순 없죠. 왜냐면 워낙 올 시즌에 많이 나오고 있고 다 잘해주고 있다가 사람인 이상 이렇게 맞고 점수 주는 날도 있을 수는 있단 말이죠. 당연히. 그래서 정은수 선수를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삼성의 이 1, 2, 3번 좌타 라인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전 오늘 경기를 보면서 삼성의 김성윤 선수가 4안타 경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치는 거 보니까 진짜 너무 잘 쳐가지고 이 체격도 작은 걔가 키도 작은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 잘 칠까. 오늘 치는 거는 진짜 무슨 요술방망이 같았습니다. 삼성의 공포의 이 163 단신 듀오 김지찬, 김성윤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롯데를 굉장히 괴롭혔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김성윤 선수가 지금 타율이 3월 오픈인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필상 키가 163이잖아요. 김지찬, 김성윤 선수 둘 다. 그러면 실제 키는 160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야구 선수는 프로필이 보통 스파이크를 신고 재니까요. 이 참 작은 키의 선수들이 체격이 작다고 못하겠는 게 김성윤 선수 몸이 진짜 근육질이죠. 터질 정도로 하체가. 그래서 진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상대팀이지만 또 김성윤 선수가 그리고 또 김성윤 선수가 대구에서 뛰고 있긴 삼성에서 뛰고 있긴 하지만 또 부산 출신이거든요. 연제구 출신의 창신초, 원동중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포항 제철고로 시작을 했는데 아무튼 또 부산 출신의 선수가 그렇게 잘해주니까 참 대단한 것 같고 또 특이한 게 군대를 상근 예비역이긴 하지만 해군을 갔습니다. 매우 특이한 케이스인데 공익 그러니까 사회복무 말고 현역으로 가는데 해군을 간 야구 선수가 또 있을까요? 굉장히 특이하네요. 물론 상근 예비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의 김성윤 선수의 활약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고 뒤에 이어지는 또 7회 초에 마지막 따라갈 수 있는 찬스가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6회에 석점을 주면서 저는 경기가 2대7로 멀어졌으니까 사실상 거의 끝났다고 보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공격이 3번 남았고 우리 팀의 타선이 어찌되건 좋으니까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0은 아니라고 봤는데 7회 초에 무사 1, 2루 고승민 안타, 레이즈 안타로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전준호 선수가 3구 3루수 병살타로 물러나면서 마지막 좀 추격의 기회가 꺾이는 순간이었고 전준호 선수가 병살타를 치긴 했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지금 4번에 와가지고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사실 승엽 선수의 부진으로 지금 전준호 선수가 또 4번까지 올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듭 말하지만 전준호 선수가 한 6번, 7번 정도 치고 있는 팀이 돼야지 우리 팀이 가장 잘 굴러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전준호
선수보다 상위 타선을 더 쳐줘야 되는, 중심 타선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못 해주고 있다 보니까 전준우 선수가 나이가 40이 넘어가지고 4번 타자를 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아무튼 좀 아쉬운 상황이 나왔고, 뒤에 윤동희 선수가 2사 후지만 2루타를 만들어가지고 한 점을 따라가면서 3대7로 추격을 했긴 했습니다만은, 이어진 2사 2루에서 전민재 선수가 삼진을 당하면서 더 추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동희 선수까지 불러 들어가지고 4대7이 됐다, 이러면 또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을 텐데, 그러지 못하면서 오늘 경기가 거의 따라갈 수 없게 된 느낌이었고, 그리고 삼성이 오늘 또 참 야구를 잘한다고 느낀 게, 가장 진 빠지는 거의 당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한 점을 따라갔는데 7말에 곧장 이제 한 점을 또 실점을 하면서 삼성이 도망을 가면서 우리의 추격 의지가 좀 흐트러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점 과정에서 류지혁 선수가 선두타자 안타치를 치고 나갔고, 이재현 선수 타석 3구째에 류지혁 선수가 도루를 했는데, 이제 포수로 박재 옆 포수가 앉아 있었고,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송구는 자이언 태그가 되게끔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송구를 받아가지고 고승민 선수가 태그를 하는 과정에서 공이 빠지면서 이제 에라로 기록이 됐는데, 이게 왜 송구 실책으로 기록이 되나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몸에 맞은 것도 아니고 고승민 선수가 글러브로 잡았거든요. 포켓에 들어왔다가 태그를 하다가 빠져나가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포수 송구 에라가 되길래 이건 이루수 포구 에라 아닌가? 아무튼 기록이 그렇게 나와가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시책이긴 하지만 조금의 운이 따르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러면서 이제 무사 3루에 보내주면서 이재현 선수한테 안타를 맞으면서 또 추가 한 점을 주면서 완전히 승부에 추가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안을 삼자면은 그 박지엽 선수가 8회 초에 데뷔 안타를 2루타로 만들어내면서 또 앞으로 또 전도 유망한 신인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8회 말에 또 한 점을 강민호 선수한테 내주면서 완전히 경기가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고 오늘 경기는 종합을 해보면, 일단 좀 위안거리를 삼자면 일단 레이스 선수의 홈런, 근데 이건 사실 라팍런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손성민 선수가 데뷔 시즌 첫 홈런 때리면서 좀 좋은 모습 보였다라는 게 조금 위안거리인 것 같고,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지는 경기에 V펜을 4명이 썼으니까 작게 쓴 건 아니에요. 물론 박세웅 선수가 조금 빠르게 내려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었지만, V펜 표를 보면은 이런 상태인데, 필승조들은 좀 많은 휴식을 지금 가질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비가 계속 오고 하면서, 그리고 27일에 질 때 조금 소위 자이진 경기를 하면서 필승조인 최준용, 정철원, 김원중 선수가 이례 없이 굉장히 긴 시간이 쉬고 있습니다. 지금 26일부터 하루 이틀 3일 4일 30일이면 4일 쉬고 5일째 등판이 되는 이 필승조 3인이고, 정은순 선수도 오늘 많이 맞긴 했습니다만은 3일 쉬고 하루 나왔으니까 또 내일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김광현, 송지영 선수, 김상훈 선수 이렇게 고생을 해준 선수들이 잘 이닝을 책임져줬기 때문인데, 어찌됐건 지금 투수 상황이 이러니까 내일 경기에서 꼭 이기기 위해서 좀 V펜을 좀 빠르게 쓰는 방안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내일 SSG 선발이 화이트 선수라는 점인데, 이 얘기는 좀 뒤에 하겠지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경기를 이렇게 한번 쭉 돌아봤고요. 일단 박정 선수가 3경기 연속에 부진을 하고 있습니다. 5.1이닝 6실점 5자책 경기를 오늘 했고, 6피안타 4사사구 2삼진 투구수 106개인데 4회까지는 거의 언터처블한 모습을 보이다가 5회 6회에 갑자기 무너졌는데, 이게 무슨 조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벤치 클리어링 때 박세웅 선수가 너무 좀 감정적으로 동요를 했다는 거 말고는 좀 설명이 안 되는데, 물론 그런 삼성 타자들의 타구에 좀 운이 실리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3경기 연속으로 좀 부진을 하니까 사실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점수도 점수인데 투구 내용이 많이 안 좋아졌죠. 당장에 WHP 수치만 보셔도 좀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삼진은 줄고 볼넷은 늘어나는 전형적인 안 좋은 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로테이션을 쉬게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박세훈 선수가 쉬면 또 누가 또 선발로 나와야 되나 이런 또 고민이 생기기도 해서, 인터뷰에서는 김태형 감독은 한번 걸러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기는 하는 것 같긴 하던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박세웅 선수가 근본적으로 사이즈가 큰 선수는 아니라서 좀 스태미나적인 측면에서 항상 조금 어려움이 있긴 했어요. 근데 나이가 먹고 이제 살이 좀 붓고 하면서 어릴 때에 비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됐는데, 근데 그 근본적으로 스태미나가 강한 선수는 아니라서 조금씩 관리를 해줘야 되는 유형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시즌이 3분의 1 정도 돌았고, 선발 투수로서 지금
등판을 꽤 많이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 10경기째를 했는데, 그러니까 딱 3분의 1째를 이제 등판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 로테이션쯤 걸러주는 것도 고려를 해봄직도 한데, 그게 되려면은 또 박지성 선수가 쉬는 날에 나와줄 투수가 누군가 한 명이 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해서 참 쉽지 않네요. 이게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선은 전반적으로는 오늘 레이스 2안타, 그리고 멀티히트는 레이스 선수밖에 없었고, 좀 걱정되는 게 나승엽 선수가 오늘 이번에서라던 역시나 2-3진으로 2할 5푼까지 타율이 내려갔고, 손호영 선수도 3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손호영 선수가 그 무안타 경기로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그 뒤로는 결국 또 9타수 1안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5안타 경기를 보고 이제 진짜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올 시즌 내내 있던 어떤 안 좋은 모습에서 별로 개선이 안 됐습니다. 결국은 타격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게 참 이제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수비에서도 또 실책 또 했고요. 아무튼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막 뭐 빼라 이런 얘기도 잘 못하겠고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고민이 계속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나승엽 선수도 끝없이 땅에 파면서 결국 5월 마지막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타율이 2할 5푼까지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뭐 보이넷, 그러니까 본인의 장기인 보이넷도 사실은 좀 많이 얻어내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이보이넷 얻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안타를 또 3경기째 생산을 못하면서 굉장히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이제 한 번쯤 빼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지만, 1루로 나올 선수가 지금 마땅찮아요. 정훈 선수도 2군에 보내놨고 한태양 선수도 2군에 보내놨다 보니까 1루수로 나올 만한 선수가 현재의 엔트리에서 없는 상황이기도 해서 꾸역꾸역 나오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뭐 김민성 선수가 1루도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이 결국 팀의 코어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승엽, 손호영, 그 다음에 또 윤동희, 뭐 이런 선수들, 고승민 선수 이런 선수들은 어지간해가지고는 이제 빼거나 어떤 퓨처스에 내리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전적으로 이제 김태형 감독이 좀 신뢰를 하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선수 기용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은 못하겠지만, 좀 고민이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또서 될까라는 우려와 걱정이 되는데, 이제 지금 팀이 연패로 들어갔으니까 아마 그 감독님도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제 좀 변화를 줘야 되는가. 아무튼 내일 사직으로 또 오니까 좀 엔트리 변동을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경기는 얘기했고, 내일 경기는 SSG와 사직 경기고, 데이비슨 선수가 우리가 나오긴 하는데 상대 선발도 화이트 선수가 나옵니다. 화이트 선수가 지난 이제 롯데와의 등판에서 5월 5일 어린이날에 역시 어린이날에 참교육을 해버렸죠. 사직에서 8이닝 2실점. 네, 삼진은 이로 3개밖에 못 잡았지만은 뭐 완전히 압도를 하면서 그냥 손쉽게 아주 싱겁게 어린이날을 끝내버리는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고 이 화이트 선수가 뭐 롯데전만 잘한 게 아니고 시즌 내내 꾸준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예, 계속 잘하고 있어가지고 첫 경기만 약간 이제 좀 그 조정을 하는 시간이고, 나머지는 굉장히 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5월 17일 하나전에서 삼진을 11개나 잡으면서 보여줬는데, 역시나 뭐 워낙 뭐 공이 좋은 선수고 또 내년 WBC에서 또 우리나라 대표팀으로 충분히 나와서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인 만큼 좀 기대만큼 지금 잘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화이트 선수한테 이게 또 책이 잡히게 되면 우리 팀이 큰일 나기 때문에 내일은 좀 공략을 해야 되고, 데이비슨 선수도 시즌 내내 잘해주다가 지난 등판에서는 하나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5이닝 동안 4실점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올 시즌 내내 견적이 나오고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내일 경기는 뭐 높은 확률 투수에 롯데 입장에서는 데이비슨 선수가 조금 어려워한다면은 사실 좀 빠르게 내릴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왜냐면 내일 경기까지 지면은 굉장히 쉽지 않아지는 거는 저도 그렇고 당연히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내일 경기는 제가 직관 경기인데 이 또 점수 한두 점도 못 내는 경기를 볼까봐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화이트 선수를 공략을 할 수 있게 기도를 하면서 야구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5월 29일 삼성전 리뷰였고, 3연패인데 더 이상 더 길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송을 이번 주가 특히 뭐 우천 취소도 있고 하면서 좀 많이 못하고 했는데, 그 개인적인 생업에 최악의 바쁜 기간이 한 2주였어가지고 조금 이제 지나가기도 해서
조금 이제 다시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하던 대로 할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또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또 댓글로 많은 응원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게 참 유튜브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데일리로 이렇게 그 경기 리뷰 하시는 분들이 몇 채널이 더 계신데 참 다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프리랜서라서 오히려 더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계속 영위를 하는가.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어떤 생활이 해결이 되시는 수준에 이르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로 수익이 어느 정도 일반적인 월급 이상이 나온다고 해도 사실은 기존에 하는 생업을 또 안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유튜브라는 게 또 언제 또 확 내려갈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 채널도 당연히 이제 보면서 저도 많이 참고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유튜브로 또 롯데를 응원하고 또 리뷰해주시는 다른 분들께도 좀 대단하다는 좀 응원의 말씀드리면서 저도 또 열심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우피였고요. 재밌게 보고 드렸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슈퍼땡스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이 꾸준하게 달리는 말씀이 어디서 가입을 할 수 있냐 자꾸 여쭤보시던데 그게 아이폰에서는 아이폰 유튜브 어플에서 멤버십 가입 버튼이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PC 유튜브로 오시면은 지금 이 구독 옆에 이 가입 버튼이 있죠. 요게 그 멤버십 가입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멤버십을 가입을 해주실 분이 계시다면은 그 PC 버전에서 가입이라는 걸 누르면 여기 나오니까 가입을 멤버십으로 저를 또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고 롯데였고요. 내일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관 리뷰와 또 직관 영상 그런 것들 콘텐츠들 또 같이 올라가겠네요. 두원 투지 승리를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